최근 원피스 114권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단행본 에피소드 사이에 있는 원피스 질문 코너 SBS에는 많은 정보가 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질문들에 대해 소개하고 이 질문들이 원피스 스토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핵심 분석 포인트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주목할 건 이번 114권의 표지입니다. 원피스 114권의 표지는 파격적입니다. 전설적인 록스의 적단이 표지를 전면 장식하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지백의 표정입니다.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있는 록스의 모습은 크로스 길드 결성 당시 화제가 되었던 버기의 현상금 수배소 표정과 일치합니다. 과연 오다스미 단순한 유의로 이런 연출을 했을지, 아니면 두 인물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죠. 록스와 버기, 이 두 사람은 정말 부자 관계인 걸까요? 이제 SBS 질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다쌤, 록스의 적단의 캡틴 존과 간지에 대해서요. 그들이 예전에 자기자기 열매와 폭풍 열매의 능력자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들의 사용법은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 그리고 길바스타가 이전에 호로로 열매 능력자였나요? 그 사람도 네거티브 홀로우를 사용했나요? 이에 오다쌤은 답합니다. 맞아요, 그들은 모두 이전 능력자들이고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능력을 사용하는데 정해진 방식은 없거든요. 단지 사용자의 성격이 드러나는 법이죠. 다만 간지는 손가락에 굵어서 미스터 5처럼 코를 파서 폭탄을 만드는 건 못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오다치, 구사의 적단의 선장은 항상 아마존 릴리의 황제가 되는 건가요? 예, 오다스는 답합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선 아마존 릴리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나라에서는 강함이 곧 아름다움이다.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사의 적단의 선장 역할도 맡게 되는 것이죠. 이번 건에서 천력의도로부터 성공적으로 탈출한 사쿠야쿠의 이야기가 묘사되면서 황제 후보였던 행콕과 그녀의 여동생들이 왜 누군가에게 표적이 되어 노예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알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아마 이들이 표적이 된 이유는 행콕과 동생들이 차기 황제 후보이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꿈나무들이었기 때문인 걸로 보이죠. 분명한 건 이들은 샹크스와 피셔 타이거의 활약으로 탈출했지만 만약 탈출하지 못했다면 신의 기사단 혹은 CP0가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1158화 표지에 등장한 코즈키 모리아가 정말 게코 모리아인가요? 이 질문을 산더미처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오다치 알려주세요. 예, 오다스는 답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와노쿠니 편에서 이 내용을 밝히고 싶었지만 지원할 적절한 타이밍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모리아는 다음과 같은 인물이죠. 과거에 카이도와 싸운 적이 있음. 동료들이 전멸한 후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격이 돼. 전설적인 사무라이 류마의 시체와 명감 슈후이를 소유했음. 이런 점들 때문에 그가 예전에 와노쿠니에 갔었을 거라고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정말 공유하고 싶은 건 그가 카이도와 싸웠던 진짜 이유입니다. 모리아는 어릴 적 와노쿠니로 흘러들어왔고 링고 지역 사람들이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꼈고 그의 강함에 경의를 표하며 코즈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이미 해적이었던 모리아는 카이도의 공격으로부터 와노쿠니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패배 후 모리아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나머지 아무 말 없이 와노쿠니를 떠난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덤까지 만들어주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모리아가 단순히 해적 패권 다툼이나 야망 때문에 카이도와 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리아가 싸웠던 이유는 와노쿠니의 사람들을 위해서였네요. 압살롬을 구하기 위해 홀로 해적섬에 들어갔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의리하나는 루피 못지않네요. 더 나아가 모리아가 류마의 시체와 국보 슈수이를 가져간 행위는 단순한 도굴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패배 후 수치심에 떠나면서도 자신이 사랑했던 와노쿠니의 상징만큼은 카이도의 손에 더럽혀지지 않게 하고 싶어 가져갔을 슬픈 전리품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죠. 다음 질문입니다. 오다치 해석. 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레벨리 기간 중 오로선과 어떤 해적에 대해 이야기하던 후드를 쓴 인물은 정말 샹크스였나요? 아니면 샴록이었나요? 이에 오다쌤은 답합니다. 네, 그건 샴록이 맞아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실 샹크스의 성우인 이케다 슈이치 씨가 목소리를 맡았죠. 그때 저는 애니메이션 제작진에게 샹크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걸 깜빡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샴록이 오로선에게 언급한 해적은 과연 누구일까요?
샹크스, 로키, 루피, 티치. 다음 질문입니다. 1566화에서 로저의 배에 이 마크가 그려져 있는데 정작 로저 본인은 아직 수염이 자라지 않았던 시기예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오다스는 답합니다. 그건 사실 우동 면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우동이에요. 제 생각에 독자의 99%는 신경도 안 썼겠지만 이제 여러분 100%가 이걸 뇌리에서 지울 수 없게 되겠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시키의 본편 등장을 기념해서 그의 나이나 검의 등급 같은 것들을 알려주세요. 오다쌤은 답합니다. 물론이죠. 먼저 나이, 현재 73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검, 오토와 코가라시는 둘 다 명검 등급입니다. 그리고 그는 야노국 출신입니다. 와노군이보다 좀 더 거친 느낌의 장수인 겁니다. 먼저 오다쌤이 시키의 나이가 현재 73세라고 언급한 것은 시키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일 겁니다. 즉, 시키는 언제든 본편 스토리에 난입할 준비가 된 살아있는 전설로 재정립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가 와노군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야노국 출신이라는 점은 향후 세계정부나 다른 세력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떡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다 선생님. 원피스에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속옷을 입지 않는 건가요? 이에 오다쌤은 답합니다. 당연히 안 입죠. 아니, 애초에 그런 옷 아래에 뭘 어떻게 입겠어요. 제발 우리들의 꿈을 망치지 말아줄래요? 다 넣고 이번 114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네요. 또한 이번 114권 SBS를 통해 록스의 검 이름, 록스의 적단의 배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록스의 검 이름 이클립스, 록스의 적단의 배 이름은 록스 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클립스는 일식을 뜻합니다. 현재 원피스 세계관에서 니크가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라면 일식을 뜻하는 록스의 검은 태양을 가리고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넣는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의지는 그의 아들인 티치 어두어둠 열매와도 연결될 수 있겠죠. 또한 록스배의 이름 퓨리의 뜻은 단순한 화가 아닌 경로, 광란 혹은 복수의 여신을 뜻하는 강렬한 단어입니다. 록스의 적단이 단순한 보물찾기가 아니라 세계 정부라는 거대 시스템을 파괴하려 했던 파괴적인 집단이었음을 배의 이름이 증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샹크스의 어머니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샹크스의 어머니 이름은 매그놀리아라고 합니다. 매그놀리아는 우리말로 목련을 뜻합니다. 오다스는 캐릭터의 이름에 꽃말을 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련의 꽃말인 고귀함과 품위는 샹크스의 이미지와 묘하게 겹치죠. 또한 목련은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짧고 질 때 처연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갓벨리 석권 당시 아기였던 샹크스와 헤어져 했던 어머니의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듯하죠. 더 나아가 이름에 꽃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존 릴리 주민들의 특징인데 설마 샹크스의 어머니도 혹시 아마존 릴리 출신?